자, 그러면 앞에 1, 2교시에서 나갔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 12번 과제를 지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전선줄 같은 형상은 우리 어떤 기능을 써주는 게 좋을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한 바가 있겠지만 사실 이 기능은 스웹이던 가이드를 따라 스웨핑 그리고 튜브 어느 기능이든지 얘는 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이러한 형상은 지금 단순하다 보니까 굳이 빠른 기능을 선택을 하자면 튜브라는 기능이 가장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단면이 지금 보면 이렇게 자 이렇게 봤을 때 펜이 안 나와서 자 이렇게 파이 9라고 돼 있는 요 값을 봤을 때 그러면 얘는 파이를 쓰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캐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UGNX 화면에 들어가서 지금 과제를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면에서 단면을 그려줄 때 자 먼저 저는 XZ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려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반만 그려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바닥을 원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 치수를 끄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자, 먼저 형상을 쭉 작업하는데 중간에 나오는 호는 괜히 그리면 나중에 구속 잡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딱 단면으로 내가 그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단순한 부분까지만 딱 이렇게 그려 놓으세요. 그리고 선이 저처럼 이렇게 좀 삐뚤어질 수 있거든요. 클릭해서 자, 수직 구속 딱 한번 맞춰주고 자, 지금 치수를 보면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따로 보지 않고 바로 녹화를 진행을 할 건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치수를 보면은 18mm. 그럼 우리는 9mm만 넣는 거죠. 자, 그리고 바깥쪽. 여기는 45mm이기 때문에 나누기 1을 해서 22.5.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지름은 지금 형상을 보면 얘하고 지름이 다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구속에서 지오메트리 구속에서 쓰실 때 동일선상 이런 걸 쓰면 얘와 얘는 같고 자동을 안 찍어놨네요. 자, 자동 찍어놓고 얘와 얘는 같고 그쵸? 또 얘와 얘도 같고 이러면 순식간에 세 개의 객체가 다 같은 치수가 만들어졌죠. 일단 나와 있는 치수 위주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높이 값부터 들어갑니다. 여기는 자, 15mm, 중간은 30mm, 딱 30이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9mm, 그 다음은 27이네요. 27, 여기가 이제 호가 들어갈 자리, 그 위에는 10.5. 자, 그리고 여기가 호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는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안에 호가 들어갈 자리인데 여기서부터 요 사이 거리는 나왔거든요. 37.5인가? 2.5인가? 그런 것 같아요. 32.5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요 치수도 호가 아직 그려지지는 않았지만 자, 여기를 32.5 나누기 2. 자, 이렇게 해주면 자, 구속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요 사이에 지금 들어가야 될 반지름이 16인가 라고 써 있어요. 이 직선은 사실 필요가 없지만 그냥 뼈대 역할. 그래서 이 직선은 참조선으로 숨겨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호를 3점으로 자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 바다 안쪽으로 호를 딱 그려주시고 여기에 반지름 16을 기입을 해주면
이렇게 구속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그릴 때 안에 혹시라도 직선이 막히면 안 됩니다. 예, 굳이 그렇게 그릴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가 위에 보시면 또 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원을 대충 그려서 중심이 이제 어딘지도 모르는데, 근데 요 모서리에 딱 걸쳐 있어요. 자, 그리고 얘는 지름이 102.64. 자, 102.64로 2.64를 넣어주는데, 중요한 건 이 원의 중심이 이 축선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구속 조건을 가운데 뭐 선도 좋고 x축도 좋고 축의 중심점을 곡선상의 점으로 맞춰서 이렇게 구속이 바로 들어갔죠. 네, 원은 좀 이따가 반을 잘라줄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위에 이렇게 갓처럼 이렇게 우산 쓴 모자가처럼 이렇게 형상이 있어요. 얘도 지금 그려줘야 되는데 얘는 사실 여기 연결해서 그릴 수 있는 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먼저 바켓스 같이 생긴 자, 이 형상을 먼저 하나를 그려줍니다. 이렇게 축선에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구속을 줘가면서 그리고 작업할 때 이 축선과 가운데 있는 축선이 같게 구속이 들어가는지 그쵸? 반대로 찍었네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동일 직선상이나 이런 걸 써도 되고 이 선과 이 선이 동일하게 그리고 여기는 32.7이니까 나누기 2. 그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높이가 나왔어요. 100.5네요. 그리고 요 길이가 또 따로 있어요. 54인 것 같아요. 54 나누기 2. 자, 이렇게 지금 작업이 됐고요. 아직 구속은 다 안 잡혔는데 나머지들을 다 그려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높이가 지금 좀 움직이죠. 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러면 대충 높이만 잡아놓고 여기에서 이제 홀을 그려야 돼요. 근데 홀을 그릴 때 지금 자세히 보면은 중심이 제가 좀 그려서 설명을 할게요. 자, 기존의 원의 중심은 여기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호의 중심은 조금 다른 데 있어요. 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여기에 중심선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 중심선이 기존의 얘 중심, 이 원점이 있는 요 중심으로의 높이 거리가 36.98이라고 나와 있고 바깥에 있는 이 호는 중심이 바로 요 자리가 되는 거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해하기 쉽게 꼭 굳이 호를 그리실 필요는 없고 요 조금 중심에서부터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원을 그려서 어디다 맞추냐면 요 위에 아까 모자가처럼 그린 요 모서리에다가 얘를 딱 맞춰서 대고 그리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중심으로부터 얘 중심까지의 거리가 나와 있다 그랬죠? 36.98. 이 치수를 주면 대략 형태가 이제 잡힙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호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지금은 지름으로 나오는데 뭐 반지름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반지름으로는 92.1이라고 나왔어요. 92.1 곱하기 2 하면 지름으로 나오겠죠? 자, 얘가 좀 너무 내려간 것 같아요. 자, 살짝 올려보도록 합니다.
여기 잠깐만 취소를 해볼게요. 요거 치수 잠시만 지우고 얘가 내려가면서 다른 데 구속이 먹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움직여보면 원의 중심이 좀 딴 데가 있었죠. 그래서 취소하고 요 자리 한번 줄게요. 자, 지오메트리 구속. 자, 가운데 지금 곡선상의 점으로 Z축과 중심점. 여기서 딴 데 못 도망가게. 자, 해놓고 다시 한번 이제 치수를 어디를 주냐면 지금 이 원의 중심점에서 지금 보니까 얘가 왜 98, 잠깐만요. 얘가 왜 98이 됐지? 그쵸? 원래 98이 아닌데. 요 치수가 뭐였는지 지금 찾기가 약간 애매하네요. 이거 잠깐 지워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시 치수를 넣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아까 100.5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의 중심에서부터 요 원의 중심이 되겠죠. 지금 이 원의 중심이 현재 어디에 있냐면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이 위아래 중간쯤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 요거를 좀 잘 찾아야 될 거예요. 이런 데서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 치수를 뽑겠습니다. 자, 요게 36.98. 이렇게 크기가 좀 잡혀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중심 있죠. 처음에 있던 중심으로부터 자, 아래쪽 여기 턱, 직선 턱이 있는 데까지 여기가 아니라 요 위에 있는 턱까지 여기까지 자, 거리를 하나 더 줍니다. 이렇게 줬을 때 간혹 이런 걸 많이 물어봐요. 도면에 지금 이 치수가 써져 있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하면 왜 빨개져요? 근데 도면에 있는 치수라고 해서 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불필요한 치수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치수가 있는데 중복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걸리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92.1을 다시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혹시 이제 아까 제가 이걸 치수깁을 하다가 뺐는데 헷갈리면 아예 반경 치수를 뽑아서 그냥 여기에 이래도 지금 파이로 나오네요. 여기서 다시 바꿀게요. 그래도 안 되면. 자, 다시 반경 넣고 미리 방사형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클릭. 이렇게 하면 지금 반지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92.1. 자, 하고 이제 직선으로 잘라야죠. 대충 그냥 그려볼게요. 이 정도 대충 그려서 자, 트림으로 밑둥은 다 잘라냅니다. 여기도 자르고 여기도 자르고 순차적으로 삐져나간 데도 자,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여기 하나 남았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직선의 높이는 지금 보니까 자, 아래쪽에 요 모서리 있는 데 있죠? 요 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가 20이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이제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구속을 위해서 따로따로 각자 그렸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반만 형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요 도형은 요 닫혀 있으니까 요거대로 놔두고 이 원도요. 가운데를 뭐 여기서부터 없는 부위만 선을 그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트림으로 자를게요. 그다음에 이 호도 역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닥 쪽으로 이렇게. 예, 전부 다 반만 유지되는 형태. 예,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네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잘라볼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원 잘라주고 요 직선을 자를 건데 자르면 구속이 자칫 풀릴 수가 있어요. 있던 치수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요런 건 참조선으로. 여기가 여기는 참조선이 맞고.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가 스케치를 그리는데 이 부분이 아마 보기보다 여러분들도 그리기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한 번에 그리려고 하면 안 되고 요 덩어리 하나, 요 호 덩어리 2개, 그 다음에 안에 있는 요 구슬처럼 생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개. 예,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 다 되셨으면 종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 놓으시고 이제 자, 회전을 하나씩. 자, 먼저 제일 몸통부터. 자, 이때 추정 말고 연결된 곡선. 자, 이렇게 하면 예, 원래 제가 그릴 때 이 부분만 따로 정리를 아까 트림으로 해놨었죠. 자, 벡터는 가운데 축으로 예, 이렇게 해놓으시고 예, 360도를 지정으로 해서 이제 작업을 해줄 거고요. 360도인데 지금은 얘가 형상이 좀 안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는 원점이 인식이 좀 한 번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얘는 그 문제가 또 아닌 것 같죠?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런 데서 살짝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연결된 곡선 다시 선택 보시면 이런 데가 좀 덜 잡히는 데가 있을 수 있죠. 이게 뚫린 거예요. 여기가 막혀서 다 잡혔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저는 예, 요 놈을 잡아다가 교차해서 정지로 한번 살짝 이 부분을 막아줍니다. 예, 왜 이상하게 인식이 되다 말아요. 다시 선택해 볼게요. 연결된 곡선 미리 키우고 갈게요. 자, 그러면 선택 됐고 그 다음 여기 그 다음 선택 확대해서 하나씩 따라갑니다. 여기 따라가고 여기가요. 지금 제가 그릴 땐 선인 것 같았는데 선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볼게요. 네, 선이 다 있네요. 예, 근데 이러면 인식이 다 돼줘야 되는데 자, 다시 회전. 자, 연결된 곡선으로 예,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찍어 볼게요. 클릭 클릭. 그러면 이때는요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가만히 놓고 점점점 나올 때 예, 요게 왜 안 잡혔는지 이제 알겠네요. 요게 지금 치수 기입인데 치수선이 자꾸 선택이 됐나 봐요. 선택하시면 이제 되죠. 자, 그리고 예, 그 뒤에 나오는 선들을 계속 자, 이렇게 하고 벡터를 찍으면 이제는 잘 잡히겠네요. 예, 아까 그 작은 틈새 하나가 안 잡혀서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 위쪽으로 요 단면도 한번 얘를 끄고 잡아 볼게요. 클릭하면 얘는 한 번에 자, 쭉 잡고 적용. 자, 이때 저는 불린을 쓰지 않고 있어요. 예, 단면을 보시면 여기는 다 막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막힌 게 아니라 점선을 보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선택을 할 때 자, 이번에는 여기 부분은 이제 선택을 할 때 연결된 곡선으로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반이 잡혀요. 그죠? 예, 그리고 가운데 축이 또 이렇게 있으면 또 잡을 텐데 이렇게 잡으실 필요 없이
요 밖에 있는 요 호 한 개만 잡아볼게요. 그러면 단일 곡선 해서 호 하나, 예, 하나만 잡혔죠. 그 다음에 축을 안 보여서 저는 잡기가 어려워요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밑에 있는 축으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호만 잡아도 우리가 막히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전을 설명을 할 때도 이런 기능을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근데 도면을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두께가 3이에요. 그래서 자, 어디서 줄 거냐면 예, 이 기능이 밑에 안 보이면 이렇게 펼쳐 보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제 옵셋이 펼쳐지면 이렇게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옵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펼쳐주고 옵셋, 자, 양면 놓고 예, 지금 이렇게 두께가 생길 때 바깥으로 생기면 크기가 더 커져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 넣으셔도 됩니다. 마이너스 방향으로 3mm. 자, 이렇게 넣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형상을 보면 지금 불이 없음인데 도면을 봤을 때는 지금 이 형상은 위에 있는 모양하고 아래쪽에 있는 모양과 붙을 것 같지만 위에는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 구하고는 약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불에서 결합을 하고 싶다면 위에 있는 형상과 결합을 하세요. 그래서 확인을 하면 자, 이렇게 결합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가운데 몸체 부분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그리는 작업이 한 20분 정도 저는 걸렸지만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작업을 하려면 기능이 어렵다기보다는 역시 스케치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그리는 요 스케치 1번을 잘 정리를 해서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구간을 나눠서 그려주시고 자, 종료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을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스케치를 이번에는 XZ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 이 형상을 그릴 거예요. 옆으로 나오는 요 형상이죠. 그릴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왑이라는 기능을 쓰던 아니면 가이드를 따라 스왑을 쓰던 아니면 튜브라는 기능을 쓰던 이 모서리는 절대 가이드로 사용이 되는 모서리는 날카로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략 이 치수를 놓고 그려보면 처음에 그릴 때는 스케치를 할 때는 처음엔 항상 단순하게 그려주라고 했었죠. 그래서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렇게 축선에 대고 대충 예, 요 정도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다가 예, 내려오다가 다시 직선 예, 여기까지만 그려주고 자 여기에서 기본적인 지금 치수 깊이 나오는 건 그대로 쓸 거예요. 얘는 39 도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 얘는 직선 길이가 아니라 수평 길이니까 찍어서 그대로 수직하게 42.87 네,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직선은 38.13인가요? 13으로 써주고 마지막 끝은 우선 그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은 길이가 자, 이 변에서 이 변까지의 높이가 따로 있어요. 24.75를 넣어주고 자, 이렇게 지금 구속이 잡혔는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처음에 시작하는 직선의 위치가 지금 우리 도면상엔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육안으로 봐도 요 두께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께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15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치수를 저는 얘를 수정을 해서 15의 반이니까 7.5mm만큼의 높이를 잡아서 이렇게 작업을 할 거고요.
자, 다 여기까지가 이제 구속이 끝났으면은 이제 필렛을 자, 요 사이와 요 사이 지금 반지름 값이 원래 여기가 30도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로 세로 값이 다 들어갔다면 사실 각도가 없어도 얘는 구속이 될 겁니다. 근데 이미 된 데다가 이렇게 30도를 넣게 되면 빨개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각도를 넣던지 각도를 넣었으면 거리를 안 넣어야 되고 지금 저처럼 거리를 넣었으면 각도를 넣지 말아야 되고 해서 자, 두 군데를 찍어서 반지름 45 주고 이쪽도 반지름 45로 자,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줬는데 두 번째 단면을 그리지 않고 작업을 하려면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튜브라는 기능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튜브를 실행을 하고 튜브를 실행을 하고 스웹을 찍었네요. 튜브 더보기에서 자, 실행하고 지름이 9파이였었어요. 그럼 9를 넣어놓고 내경은 없이 자, 이때 접하는 곡선 R값이 들어가니까 쭉 선택해서 단일 세그먼트로 이때 그냥 하면 이 끝에 경계 라인이 안 나타나는 걸 보면은 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를 펼쳐서 여기서도 결합, 몸체 바디와 결합하면 이렇게 까만 모서리가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과제를 할 때도 보면은 이런 결합 처리가 안 돼 있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결합을 좀 해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면 되는데 마무리는 우리가 지난번에 원통 기능을 한번 사용을 해봤던 적이 있어요. 원통으로 한번 응용을 해볼 건데 여기에 원통을 검색을 합니다. 자, 원통을 검색을 해서 그때 사용했던 기능으로 자, 그러면 먼저 축 벡터 지정 점 지정 자, 그러면 축 방향이 지금 또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옆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방향을 X방향으로 돌출되라 해주고 점은 이때 원의 중심점에 생기게 하겠다. 방향과 점이 다 주어졌고 이게 쉽게 좌표 없이도 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 자, 길이와 지름은 30이고 이때 길이는 높이가 되겠죠. 7.5를 넣어서 역시 결합. 자, 얘와 결합을 하겠다. 확인하면 자, 이런 식으로 원통을 돌출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홈 버튼 누르고 작업을 정리를 해보면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과제를 완성을 하는 게 지금 설명하는데 한 30분 안쪽이 걸렸지만 혼자서 이런 작업을 할 때 한 번만 작업을 해보지 말고 자꾸 두 번, 세 번 작업을 해보면 시간이 점점 줄어들면서 보통 그 기능의 이해라든지 도면의 이해가 좀 더 잘 될 수 있을 거고요. 여기까지 다 작업을 해본 학생들은 이번 주는 기능 연습을 좀 새로 나오는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많은 과제를 제출을 할 필요는 없고 요 12번에 관한 과제만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과제를 조금 더 해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요 13번 13번은 기존에 배웠던 핸들 기능으로도 핸들을 만들 수 있는데 한 가지 좀 단위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거지만 뭐 치수는 바꿔서 한번 연습을 해볼 수 있고 14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미 우리가 배운 기능이 있습니다. 가운데 중앙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바닥의 형상은 동그란데 위에 있는 형상은 삼각형. 어떤 기능을 쓰면 될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요 정도까지 일단 기본 과제는 12번인데 13번이나 14번은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과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과제들인 만큼
요 12번부터 13번, 14번 과제를 좀 착실하게 잘 연습을 해 놓으시면 뒤에 나오는 과제들이 조금 더 연습하기가, 적응하기가 좀 더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오늘 기능을 3가지를 설명을 했으니까요. 꼭 연습을 해 보시고 실습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랑 눈으로만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꼭 해서 손에 익을 수 있도록 작업을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12주차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